일본 발칵, 정말 한국 가수 맞나요? 일본 도쿄의 한 대형 공연장. 무대 뒤편에 마련된 기자회견장은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묘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조명은 지나치게 밝았고 길게 늘어선 카메라 렌즈들은 마치 누군가의 작은 실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상을 향하고 있었다. 이날의 주인공은 한국에서 건너온 가수 성리였다. 일본 현지 관계자들은 그의 무대를 한국 트로트의 새로운 매력을 보여줄 특별 공연이라고 소개했지만 기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성리의 노래를 이미 찾아본 기자도 있었지만 이름조차 처음 듣는다는 기자도 적지 않았다. 특히 맨 앞줄에 앉은 한 중년 기자의 표정은 냉정했다. 그는 행사 자료를 몇 번이나 넘겨보더니 옆자리 기자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노래는 잘할지 몰라도 일본 관객과 직접 소통하기는 어렵겠죠. 결국 통역이 다 해결할 겁니다. 그 말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회견장 안에서는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들렸다. 주변의 몇몇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단상 옆에는 실제로 전문 통역사가 대기하고 있었고 성리 앞에도 통역용 이어폰이 준비돼 있었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성리가 천천히 회견장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떠 있었지만 손끝은 아주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수십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지는 순간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낯선 나라, 낯선 언어, 그리고 자신을 평가하려는 수많은 시선. 성리는 자리에 앉기 전 기자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일본식 인사에 가까운 정중한 동작이었다. 예상보다 자연스러운 모습에 기자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러나 진짜 놀라운 일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난 뒤 첫 번째 질문이 나왔다. 이번 일본 공연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통역사가 마이크를 들려는 순간이었다. 성리가 손을 살짝 들어 그를 멈췄다. 그리고 이어폰을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회견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성리는 질문한 기자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일본어로 대답했다. 가장 어려웠던 것은 일본어가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 노래를 통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려웠던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발음은 신중했지만 문장은 자연스러웠다. 외운 인사말 수준이 아니었다. 질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뒤 자신의 감정까지 담아 즉석에서 답한 것이었다. 기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펜을 들고도 한동안 아무것도 적지 못했다. 앞줄의 중년 기자 역시 굳은 표정으로 성리를 응시했다. 그는 준비한 질문지를 내려다봤다가 다시 성리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기자는 곧 냉정함을 되찾았다. 그는 일부러 빠른 속도의 일본어로 질문을 던졌다. 일본어로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잘하는 것과 일본인의 정서를 이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 가수의 노래가 일본 중장년층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분위기가 순식간에 날카로워졌다. 행사 관계자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통역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다시 마이크를 들었다. 성리의 매니저는 회견장 뒤편에서 두 손을 꽉 맞잡았다. 너무 공격적인 질문이었다. 작은 표현 하나만 잘못 사용해도 일본 언론에 부정적인 제목이 실릴 수 있었다. 성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몇 초의 침묵이 흘렀다. 기자들은 그가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듯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한 카메라 기자는 렌즈를 더 가까이 당겼다. 성리의 눈동자가 잠시 아래로 향했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공연을 준비하던 지난밤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성리는 호텔방에서 일본어 가사가 빼곡히 적힌 종이를 들고 있었다.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했지만 뜻대로 발음되지 않았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목은 잠겼고 눈은 충혈됐다. 매니저가 이제 그만 쉬자고 말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다. 한 사람이라도 내 노래를 듣고 자기 이야기라고 느낀다면 대충 부르면 안 돼요. 그는 일본의 오래된 가요와 엔카를 찾아 들으며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감정을 공부했다. 번역된 뜻만 외운 것이 아니라
그 노래를 들으며 살아온 사람들의 세월을 이해하려 했다. 가족을 위해 청춘을 보낸 사람들, 고향을 떠나 도시에서 버틴 사람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했다. 회견장으로 돌아온 성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저는 일본인의 마음을 모두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상 밖의 첫 문장이었다. 자신감을 보여줘야 할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가족에게 미안하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다. 언어와 문화는 다를 수 있지만 눈물을 참을 때 가슴이 아픈 것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관객을 설득하려고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 마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성리는 질문을 던졌던 기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노래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국경을 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견장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탄성을 터뜨렸다. 셔터 소리가 폭발하듯 이어졌다. 일부 기자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답변을 빠르게 받아 적었다. 앞줄의 중년 기자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펜만 만지작거렸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처음과는 다른 감정이 떠올라 있었다.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성리를 단순히 일본어 몇 문장을 외운 외국 가수로 볼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는 듯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본 공연이 시작됐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자 객석은 깊은 어둠에 잠겼다. 관객 대부분은 일본 중장년층이었다. 성리의 이름이 적힌 응원 도구를 든 팬들도 있었지만 지인의 권유로 처음 공연장을 찾았다는 사람들도 많았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고 금빛 조명 하나가 무대 중앙에 선 성리를 비췄다. 그는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감싸쥔 채 첫 소절을 불렀다. 한국어로 시작된 노래였다. 처음에는 조용했다. 관객들은 낯선 가사를 이해하려 애쓰며 화면의 자막을 바라봤다. 하지만 노래가 절정으로 향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자막이 아니라 성리의 얼굴에 머물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만들어낸 슬픔이 없었다. 낮은 음에서는 오랫동안 참아온 후회가 느껴졌고 높은 음에서는 누군가를 붙잡고 싶지만 끝내 놓아줘야 하는 절박함이 터져나왔다. 두 번째 절이 끝났을 때 객석 한쪽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흰머리의 한 여성 관객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 앉은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손등을 감싸 쥐었다. 그러나 공연 중반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벌어졌다. 무대 음향이 갑자기 끊긴 것이다. 반주가 멈추고 마이크에서도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공연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스태프들이 무대 뒤에서 뛰어다녔고 객석에서는 불안한 웅성거림이 퍼졌다. 성리는 무대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얼굴 위로 비치는 조명만 남아 있었다. 현지 생중계 카메라는 여전히 그를 촬영하고 있었다. 몇 초만 더 침묵이 이어지면 공연 전체가 실패로 기록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성리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반주도 음향 장비도 없이 맨목소리로 노래를 이어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앞자리 관객들만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성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걸음씩 무대 앞으로 다가가며 이전보다 더 힘껏 노래했다. 그의 목소리는 화려한 장비 없이도 공연장 안쪽으로 뻗어나갔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가사를 알고 있던 일본 팬들이 작은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기 시작한 것이다. 한두 명의 목소리는 곧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관객들은 성리가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노래를 이어갔다. 성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마지막 부분을 일본어로 바꿔 불렀다. 당신이 외로운 날에는 내 노래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음향이 복구됐다는 스태프의 신호가 들어왔지만 성리는 반주를 다시 틀지 않았다.
그는 관객들과 끝까지 맨목소리로 노래를 완성했다. 노래가 끝난 뒤 관객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긴 기립박수가 공연장을 뒤흔들었다. 성리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다. 떨어지는 눈물이 무대 바닥에 닿을까 두려운 사람처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공연 후 열린 짧은 인터뷰에서 아까의 중년 기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성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을 고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실례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국 가수가 맞습니까? 주변 기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의 표정은 진지했다. 일본어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일본 관객들이 평생 품고 살아온 감정을 너무 정확하게 건드렸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일본 사람이 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가수가 되려고 했을 뿐입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 공연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관객들의 기립박수입니까? 성리는 고개를 저었다. 음향이 멈췄을 때 팬분들이 제 노래를 대신 불러주신 순간입니다. 저는 일본 관객에게 제 노래를 들려드리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그분들의 노래를 듣게 됐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가장 냉정했던 그 기자는 결국 펜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기자가 아닌 한 사람의 관객처럼 성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진짜 반전은 다음 날 공개됐다. 일본의 한 주요 매체에 실린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인 비판도 외국 가수에 대한 평가도 아니었다. 별표 한국에서 온 가수 성리. 일본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일본 관객의 마음을 들었다. 별표.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기사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성리를 가장 날카롭게 몰아붙였던 중년 기자였다는 점이었다. 그는 기사 마지막에 자신의 판단이 틀렸음을 솔직히 인정했다. 그가 충격을 받은 이유는 성리의 일본어 실력이 뛰어나서만이 아니었다. 성리가 완벽한 발음보다 먼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려 했고 예상하지 못한 사고 앞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으며 팬들이 건넨 목소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포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출국을 앞둔 성리는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일본 팬들을 향해 말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일본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 노래만큼은 번역이 필요 없도록 부르겠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끝나자 팬들 사이에서 다시 울음이 터졌다. 처음 일본 기자들이 성리에게 던졌던 질문은 정말 한국 가수가 맞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난 뒤 사람들의 마음에 남은 질문은 전혀 달랐다. 국적도 언어도 다른 한 가수가 어떻게 단 한 번의 무대로 이토록 많은 사람의 기억과 상처를 흔들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어쩌면 성리가 회견장에서 이미 말했는지도 모른다. 노래가 국경을 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진심이 국경을 넘는 것이라고. 결론적으로 이 글은 재미를 위한 것이며 현실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읽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